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에서 애니메이션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펙에서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3D 같은 경우에는 3D 레이어를 사용하거나 카메라를 연출하거나 또 Z축으로 뎁스를 넣어서 쓰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뭐 엘리멘트 3D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실제 3D된 모델링을 넣어서 연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번에는 그런 3D 작업 없이 플랫한 환경에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기존의 에펙이 3D 말고 고전적인 방법이기도 한데요. 또 다양한 캐릭터들이나 뭐 배경이나 타이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또 적합하고 귀여운 연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만든다고 가정하고 캐릭터랑 배경, 아까 말했듯이 뭐 사운드라든지 뭐 타이틀 이런 것들이 들어간 짧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키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눠준 지금 요 파일이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프리 벡터라든지 아니면은 어도비 스톡 같은 벡터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무료 소스를 다운받은 거를 여러분한테 공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목 핸드 드로우 플랫 디자인 트렌디 카툰 엘레멘트 컬렉션 이라고 되어 있는 거 봐서 손으로 좀 그린 그림인 것 같네요. 한번 열어서 보면 JPG 파일에 이런 식으로 귀여운 캐릭터들이 눈, 코, 입 있고 이렇게 카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도 이렇게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EPS 파일도 있고 일러스트 파일도 이렇게 넣어져 있습니다. 보니까 메모장도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니까 여기 활용된 폰트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러면은 폰트 using design 이걸 보고 한번 폰트 먼저 설치하고 진행해 볼게요. 자, 인터넷 창에다가 이 링크를 한번 쳐보면 네, 구글 폰트를 썼네요. 그쵸? 여기 구글 폰트. 여기도 되게 다양한 폰트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이름은 OI라는 디자인의 폰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는 다운로드 패밀리 눌러가지고 이렇게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자, 폰트 설정의 방법은 다들 알고 있죠? 그 정도 일단 압축을 좀 풀어줄게요. 음, OI 압축 풀기 이걸로 압축을 하나 풀어주고요. 이걸 또 열어서 이거 한번 라이센스에 대한 거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폰트에다가 오른쪽 클릭해서 모든 사용 중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설치가 완료된 것 같고요. 폰트 적용을 위해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 껐다가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러스트 파일을 실행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AI, 에펙이랑 AI 두 가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일러스트 에펙을 하기 전에 일러스트에서 파일 정리 한번 해주고 그러고 갈게요. 바탕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이 파일, 일러스트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O 누르면 가운데로 이렇게 가죠. 자, 보니까 객체들이 나눠져 있고요. 레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어. 우리 메뉴가 조금 흐트러진 경우에 윈도우에서 작업 영역, 워크스페이스에서 여기 뭐 레이어 기준으로 해도 되고요. 뭐 이센셜이라든지 이렇게 잡아주면 기본값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이센셜 리셋 레이어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레이아웃을 열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레이아웃이 있고 네, 조금 옮겨서 한번 볼게요. 네, 보니까 레이아웃이 지금 메이색이 하나 바탕으로 들어가 있고 눌러보니까 전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러스트에서 레이아웃이 구분되면 에펙에서 레이아웃을 그대로 읽어주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한번 나눠줄게요. 이대로 불러오면 이게 그냥 하나의 플랫한 이미지로 돼서 요소별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게 어렵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요소들을 움직여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개. 뭐 이런 것까지도 움직여도 되지만 한번 상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개 정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하트 넣어보고요. 이름도 바꿔줄게요. 나중에 그 앱스트랙트에 가서 이름을 바꿔도 되지만 기존에 바꿔오면 바뀐 이름을 다 불러와지니까 기존에 먼저 바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클라우드 해줄까요? 그 다음에 글씨도 있네요. 글씨가 있고 텍스트. 아까 우리가 했던 폰트가 여기 적용됐죠? OY 레귤러 귀여운 글씨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별 모양도 한번 넣어볼게요. 컨트롤 X, 그다음 컨트롤 F 눌러야 그 자리에 가죠. 만약 컨트롤 V 누르면은 이렇게 아무데나 가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값을 위해서 컨트롤 F로 눌러주겠습니다. 스타 이렇게 자리 잡고 이거는 레인보우 이렇게 있습니다. 또 문 이렇게 해줄까요? 그 다음에 글씨가 하나 더 있네요. 여기서는 left 텍스트 이렇게 지어줄게요. 그 다음에 밴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파인애플, 그 다음에 플라워도 있습니다. 또 있을까요? 몇 개만 더 해줄까요? 이거는 뭐 블루, 애플, 컨트롤 X, 그 다음에 컨트롤 클릭하고 컨트롤 F, 그 다음에 텍스트가 또 있네요. 텍스트, 라이트, 이런 것들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레이어를 구분해줬고요. 하나씩 보면, 얘가 이제 같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구분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줄게요. 파일에서 Save As, 컨트롤 Shift S 눌러주면 되겠죠. 눌러서 우리가 이 파일에다가 레이어 이름으로 저장해 주겠습니다. 오케이 눌렀고요. 다음에는 얘는 이제 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앱팩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파일을 불러줄 건데 우리 세 가지 파일 불러오는 방법이 있죠. 파일에서 임포트 파일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파일 눌렀을 때 컨트롤 I라고 돼 있죠? 컨트롤 I 눌러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 부분에 더블 클릭 해주면 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에서 레이어 한번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떴을 때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해서 푸티지라는 설정 값이 있는데 푸티지로 가지 않고 우리는 컴포지션으로 가지고 와야 레이어가 다 나눠집니다. 컴포지션으로 가져오고 레이어 사이즈를 건지 도큐먼트 사이즈로 되어 있는지 할 건데 우리는 기존의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 그대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포트가 됐고 만들어지는 즉시 이렇게 컴포지션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다 보니까 레이어가 잘 살아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바로 불러도 되지만 더블 클릭해서 우리 여기서 바로 불렀잖아요.
근데 여기서 설정을 같은 설정 값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import as 부분에 footage 말고 컴포지션 클릭하고 임포트 누르면 되고요. 여기 지금 시퀀스로 되어 있는 건 뭐였죠? 어떤 이미지가 연속적인 거를 캡처 받았을 때 네이밍이 뭐 001, 002, 004 이렇게 있다면 연속적인 거를 하나의 동영상으로 불러오는 겁니다. 만약에 1부터 100까지 넘버가 있는데 중간에 3, 뭐 5, 7 이렇게 중간중간 숫자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빠진 숫자는 안 불러지고 따로따로 불러집니다. 끊기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시퀀스를 만들고 싶을 때는 넘버가 빠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넘버링을 1, 2, 3, 4 이렇게 만들면 그 다음 10이잖아요. 그 컴퓨터는 1 다음에 2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1 다음에 10을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00을 붙여서 넘버링을 해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레이어 가져온 게 목적이니까 컴포지션 설정하고 임포트 눌러줄게요. 똑같이 이렇게 떴죠. 아까 그 팝업은 없어지고 더블 클릭하니까 똑같이 여기는 이런 컴포지션이 생기고 레이어가 이렇게 아까 일러스트에서 만들었던 레이어가 살아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조금 찌글찌글하죠. 우리가 해상도를 낮춰놨는데 여기 포토 부분에서 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컴포지션 세팅값 한번 볼게요. 시간이랑 해상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해상도는 우리가 바로 불러왔기 때문에 사이즈가 지금 기존 여기 950, 500 해상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시간 듀레이션이 너무 기네요. 듀레이션이 너무 기니까 얘를 명령 누르고 한 5초만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눌러주고요. 그럼 5초까지 시간이 변경됐어요. 여기는 끝에 쭉 1시간짜리가 남아있으니까 Alt하고 대각선, 대괄호 이렇게 쭉 박스처럼 된 거를 눌러가지고 잘라주겠습니다. 깔끔하게 잘렸죠. 그 저장 먼저 한번 해줄게요. 여기다가 any1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우리가 컴포지션을 먼저 하나 만들고 불러오는 방식을 하기도 했어요. 컴포지션, new 컴포지션 이렇게 만들면 기본의 값들을 세팅했었는데 우리가 기존 1920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검정 화면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950, 500이랑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기 만들어주는 거 맞추기 위해서 컴포지션 먼저 안 만들고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한 번만 다시 보여주면 우리가 컴포지션 원래 기존에 1920 만들고 나서 먼저 하고 얘를 가지고 왔다. 내가 가지고 왔다 하면은 내가 컴포지션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지만 커프로 크게 봤을 때는 얘를 가져왔을 때 이렇게 띵 작아지겠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걸 확대해야 되거나 비율을 조정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얘를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컴포지션, 인포트 해서 더블 클릭하는 방법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지켜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여기가 백그라운드라서 얘는 그냥 잠궈놔도 될 것 같고 오브젝트 기존에 있는 얘네들도 사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하트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꺽쇠를 이렇게 하면 트랜스포 속성값이 나오죠. 그래서 앵커 포인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오퍼시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객체들을 움직여주기 위해서는 일단 앵커 포인트, 처음에는 앵커 포인트부터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포인터 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객체를 가운데 맞추는 방법도 있고 우리는 이 위치를 여기 그대로 줄 거야. 앵커 포인터를 옮길래 하려면은 여기 있는 펜 비하인드 앵커 포인터 툴 얘를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지고 했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만약에 일러스트에서 네이밍을 안 바꿨다면 여기서 엔터 쳐가지고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는 가운데 놔두면 될 것 같고요. 별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와 줄게요. 레인보우, 문, 그다음에 레프트 텍스트. 일부러 요거 먼저 했어요. 레이어가 나중에 올라가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뒤에 있는 문을 먼저 설정해줬습니다. 밴드, 파인애플, 그다음에 플라워, 블루, 애플, 그다음에 오른쪽 텍스트. 자, 이렇게 키가 됐고 여기 저장 한 번 더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앵커 포인터 설정이 완료가 됐고요. 앵커 포인트에 키를 주는 경우는 잘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모션이 위치가 바뀌거나 이럴 때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하트를 가지고 어떻게 바꿔볼까요? 로테이션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로테이션에 키를 줘서 움직여도 되고 저는 좀 습관이 나중에 위치나 이런 게 옮겨질 수 있어서 처음엔 한번 쭈르륵 잡는 편이에요. 기준값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처음 값이 있고 한 10프레임 가서는 로테이션을 조금 오른쪽으로 움직여 볼게요. 15도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20프레임에 가볼게요. 20프레임. 19프레임으로 돼 있으면은 우리가 이걸 움직여도 되고 여기다가 20프레임 하면은 인디케이터 위치가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끔 나는 이게 이렇게 시간 분초 프레임을 안 나와 하는 경우는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그 프레임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이렇게 누르는 순간 여기도 프레임별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10프레임, 20프레임, 시간으로 된 게 아니라 150프레임 이렇게. 자, 다시 시간으로 맞춰주고요. 이번에는 돌려가지고 여기를 마이너스 15도 이렇게 한번 해줘 볼게요. 스페이스로 눌러서 플레이해보면 띵띵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이렇게 있다가 띵띵. 그러면은 얘를 반복해서 쭉 5초 동안 플레이되게 해볼게요. 요거는 아까 0이었으니까 이 두 개를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V. 얘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이죠. 오왼, 오왼이니까 이것도 복사해가지고 이거는 이쪽에 갖다 놓고 또 복사. 8개 됐으니까 이것도 잡고 3초에서 복사. 이렇게 하니까 키가 만들어져서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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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하나 모션 블러도 살짝 해주고 그다음에 그래서 끝에가 잘 안 잡히는데 끝에 빼고 좀 적용해줄게요.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시프트를 잡고 푸고 하나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면 스케일 부분에 스케일이 아니라 로테이션 부분에 곡선으로 띵띵띵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컨트롤 원하면 전에 배웠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곡선을 바꿔서 속도를 변경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장은 됐고요. 클라우드 한번 트랜스폼 열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키를 줄여주고 얘는 이번에 스케일을 좀 변화시켜 줄게요. 10프레임 가서 스케일을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하얀색을 클릭해서 드래그 한 채로 늘려주면 한 120% 늘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죠? 얘를 복사해가지고 계속 반복해도 되고 얘를 그 루프 값을 또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키를 주지 않아도 그럴 경우에는 Alt 누르고 여기 스톱워치를 눌러주세요. Alt 누르고 스톱워치 누르면 이렇게 익스프레션 스케일이 뜨고 이걸 클릭해서 프로퍼티 누르고요.
루프 아웃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별 1 해주면은 여기는 키가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살짝 또 그려주고 얘도 모션 블럭을 주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다음에는 텍스트로 가봅시다. 트랜스폼 열어서 이번에는 여기 텍스트인데 얘가 밖에서 띠용 들어오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1초 정도까지 얘가 이 위치에 있게 하고 그 전에는 포지션의 X값이 이렇게 클릭해서 왼쪽으로 가게. 얘가 마이너스가 되게 눌러보니까 주르륵 1초 동안 왔어요. 조금 더 재미를 위해서 살짝 밖으로 나갔다가 반동처럼 띠용 크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띠용 이렇게 되죠. 원래는 한 번 더, 한 번 더 또 반동을 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얘를 또 한 번 더 옮기고 얘가 컨트롤 C V 한 다음에 왼쪽으로 살짝 갔다가 가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약간 띠용 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여기다가도 띵띵 이렇게 되게 하고 여기다가는 F9 눌러가지고 변동해주고 모션 블러도 넣어줄게. 그러면은 이렇게 모션이 좋습니다. 아, 너무 여러 개 움직여서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또 우리가 트랜스폼 배운다 생각하고 이번에 별 모양은 어떻게 해볼까요? 별 모양은 얘는 약간 이렇게 한번 계속 돌도록 해볼까요? 이렇게 있고 1초 동안 약간 한 바퀴 돌도록. 아까 여기 있는 게 각도고 여기는 바퀴수라고 했죠? 한 바퀴를 돌게 하면 뒤를 이렇게 뺑뺑뺑 돌아갑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얘는 조금 스테이 돼 있다가 똑같은 값으로 가만히 있다가 또 한 3초 가서 또 한 바퀴 돌게. 이렇게 돌고 이렇게 있다가 그다음에 3초에서는 또 한 바퀴를 돌도록. 그러면은 2 이렇게 돌면 얘가 한 바퀴 돌겠죠. 그리고 4초 동안은 또 이 값을 유지하다가 5초에서는 한번 거꾸로 돌아볼게. 또 거꾸로 돌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한번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치값 잡고 얘는 위에서 띵 떨어지게 해보겠습니다. 1초 정도 시간 있고 포지션을 저기 위에 있다가 살짝 왼쪽에서 떨어지게 이렇게 얘가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도록 해볼게요. 로테이션도 살짝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약간 그래서 로테이션 조금 이렇게 있고 포지션 이쪽으로 가고 살짝 작아졌다가 스케일이 작아졌다가 커지게 이렇게 줄여줬습니다. 문도 해볼까요? 문. 얘는 그냥 여기 키를 가져가고 이거 살짝 그냥 로테이션 조금만. 얘는 조연이에요, 조연. 뒤에 숨어있는.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얘도 루프로 한번 Alt 누르고 스탑워치 누르고 이거 누르고 루프 T 누르고 루프 아웃 누르고 똑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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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끼끼끼 이렇게 한 것 같지 않나요? 그다음에 구름이 근데 너무 크게 커지는 것 같아요. 얘를 110만 이게 루프를 하면 편한 게 여러 개 키를 다 안 바꿔도 되니까 편해요. 그다음에 레프트 텍스트 얘도 쟤랑 똑같이 그냥 조금씩 움직이게 해볼까요? 붙여넣기 하고 Alt, 아이고, Ctrl Z 쟤를 켜보면 루프가 돼 있네요. 이게 너무 똑같이 하니까 좀 웃긴 것 같아요. 살짝 타이밍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각도도 한 3 정도만 옮겨줍시다. 너무 크니까 3, 아이고 전체가 선택돼 있었네요. 얘가 3, 그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그다음에도 마이너스 5, 그다음에 얘는 3, 얘는 마이너스 5 이렇게만 바꿔볼게요. 얘가 이렇게 조금씩만 됐습니다. 저 별도 너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치? 어찌가 키를 없애고 좀 해줍시다. 그 다음에 밴드 밴드는 이번에는 오퍼스티를 줘서 처음에 100으로 있다가 점점점 사라졌다가 또 점점점 생겼다가 이렇게 해볼까요? 음, X를 사서 그래서 프로퍼티 하고 프로퍼티 그다음에 파인애플도 뭔가 낄낄거리고 있는 것 같아. 이제 문에 있는 키를 가져볼게.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파인애플 해주고 각도를 마이너스 1로 거꾸로 해줘봅시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얘는 오른쪽으로, 얘는 왼쪽으로 끼끼 이렇게 있죠. 좀 차이를 줘. 네, 이 정도가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플라워는 아주 천천히 오른쪽으로 그냥 로테이션 되게 해줄게요. 로테이션. 네, 앵커 포인터가 저기가 있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얘를 지워줘야 앵커 포인터가 유지가 돼요. 얘를 이쪽 돼 있는 상태에서 앵커 포인트 지웠죠? 그다음에 얘를 좀 옮겨줍시다. 음, 이렇게. 아니면 루프를 위해서 여기다 놔주고 하나는 원래대로 가게 아니면 쭉 갔다가 왼쪽으로
자, 다음에 블루는 어떻게 해줄까요? 그래도, 밖에 입다가 나올까요? 이쯤에 있게 하고, 그다음에 포지션을 잡아도 돼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밖에 있다가 살짝 똥 했다가 들어가게. 그리고 해줘서 뿅. 이런 곡선을 또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뿅, 뿅, 네, 뿅. 이렇게 바꿔줄게요. 다음에 애플도 그냥 살짝씩만 움직이게 합시다. 여기서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에서 얘를 복사해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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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마지막에는 텍스트 라이트 있는 거는 그냥 쭉 천천히 0에서부터 처음에는 없다가 끝에 갈증에 워드마크처럼 이렇게 줍시다. 너무 천천히 나온다. 여기부터 그 다음 조금 더 빨리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뿅. 네. 여러분들이 소리 같은 것도 같이 넣어주면 더 좋겠죠. 텍스트 뒤로 가는 건 빼야겠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좀 띠링띠링 소리 같이 써도 귀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작업이 됐고 저장 눌러주고 렌더링 해줍시다. 렌더링 기다리는 동안 파일에서 디펜던시스 콜렉트 파일 all 돼 있는 거 확인하고요. 콜렉트 눌러서 저장 해줄게요. 작성하면 이렇게 됐고 얘를 보내기 압축 폴더에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콜렉트 파일 저장하는 동안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얘를 기본적으로 하면 자동으로 이 오토로 저장이 된 폴더가 생성돼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저장해도 됩니다. 아니면은 뭐 바탕화면 저장해도 돼요. 네. 여러분들 사실 작업을 많이 할 때는 파일 정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저장하면 돼요. 자, 렌더링 할 땐 요거 클릭하는 거 잊지 말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